자꾸만 더 하지요. 우리 전 문제집이요 489페이지까지인 줄 알고 진도표를 맞췄는데 보니까 뒤에는 부록이더라고요. 그렇죠? 450페이지까지인가? 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뒤에가 모의고사가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도를 오늘 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다음 주 휴가인데 그렇죠? 조금만 더 하지. 소위권 다 하려고 그랬더니 공유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머리 터지는지 어떻게 아세요? 저도 머리 터질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은 뭐 오죽하시겠어요. 제가 문제를 푸는데도 이렇게 짜증이 막 나면서 말이죠. 읽기도 힘들어 죽겠고 말이죠.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푸는데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고. 제가 지겨워 죽을 정도면요. 여러분들은 죽을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뭐 아마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들 거예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쫙 시간 내서 푸는 분 거의 없고 한 몇 개 풀다 쉬었다가 몇 개 풀다 다른 거 했다가 아예 풀지 않았다가 막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이 지겨워서 이걸 어떻게 다 풀겠어요. 그렇죠? 저도 알아요. 아는데 시험 공부라는 게 좀 참고 좀 버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운전면허 하물며 운전면허 시험을 공부하더라도 크라운 출판사 거 최소한 한 번은 봐야 돼요. 크라운 출판사 거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생짜로 가서 보나요? 그냥 드립다 찍어요? 50문제를? 그래도 떨어지면 그 필기시험 또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크라운 출판사 거 하나 사가지고 말이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시험인지 그에 필요한 노력은 좀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빨리 끝나야지. 매년 요맘때만 되면 공부를 하셨든 안 했든 그 생활 자체에 찌들어 있어요. 소면 얼굴에 막 써 있어요. 그게 막 짜증이 막 이렇게 써 있고요. 빨리 지났으면 붙들 한 번 막 그런 얼굴에 막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게 보여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데는 고민하는 얼굴이 있는 반면에 지겨워 빨리 끝나야지 뭐 이런 생각이 하는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맨날 공부할 때. 네, 좀 그 심정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자꾸 좀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6번. 갑이 을소의 X토지를 26번이죠. 갑이 을소의 X토지를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 기억. 갑의 소유이사는 추정되지요. 자주주물 추정. 니은. 을이 병에게 처벌해서 등기를 격려했을 때 갑의 을에 대한 등기청구를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디귿. 을의 상속인 병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았으니까 상속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야죠. 상속인에 대해서는. 포괄승계인은 을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갑은 을의 상속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을. 갑이 점유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미음. 병이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바로 직전에 을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병을 우리가 특히 똥 밟은 병이라고 합니다. 뭐 밟은 병? 똥 밟은 병. 그렇죠. 하필이면 갑의 시효 완성 직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았어. 똥 밟아도 제대로 밟았죠?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27번. A는 B의 토지를 매수해서 1992년 2월 2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했다. 일단 지문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A가 매수인이잖아요. B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거 하나 일단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로 92년 2월 2일부터 점유했으니까 시효 완성을 따지면 2012년 2월 2일 시효가 완성됐겠죠. 2012년 2월 2일 시효가 완성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2012년 2월 2일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군지 찾아내면 돼요. 또 문제에서. 그렇죠? 자, 1번. A,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를 본다. 아닙니다. A는 그냥 매수인이니까 자주로 추정합니다. 3번 C가 2010년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A는 C를 상대로 매수인의 이전득이 청권 행사할 수는 없지만 2012년 시효가 완성이 됐다면 2012년 완성 당시 소유자가 C니까 C를 상대로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득이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한 번 더 틀렸죠. A는 C를 상대로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득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4번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했을 때 D는 A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해서 B에게 직접 이전득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점유를 승계한 것이지 시효 완성의 효과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5번 E가 2013년 4월 1일 X토지의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했다. 가등기만으로는 E가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죠. 가등기만으로는 E가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니까 A는 여전히 B를 상대로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B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이루어 이전득이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E가 가등기했을 때는 달라져요. 문제가 좀 달라져요. 가등기하게 되면 순위가 소급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이 등기하기 전에 가등기 권리자가 순위가 소급을 해버리니까 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E가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자는 B고 따라서 A는 B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득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옳은 지문이죠. 28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찍어야죠. 시험장에서. 문제집에는 4줄이 되어 있지만 시험장 가면 8줄이 됩니다. 이게. 문제집에 있는 4줄이 8줄이에요. 딱 시험장 가면 이게. 갑은 1954년 6.25 전쟁 직후 3월 미등기인 A 토지를 을의 소유로 알고 을로부터 매수해서 즉시 인도받아 2012년 2월 현재까지 A 토지를 포도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을의 단독 상속인 병이 상속을 원인으로 79년 5월 1일 보존 등기를 했다. 다음 중 맞는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해라. 일단 기억, 갑이 을과 매매계약에 터잡은 이전등기 청구권, 을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니은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갑은 병에게 토지 인도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 아니죠? 자주점으로 추정되고 최소한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이나 또는 취득시 완성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한이 있게 됩니다. 특히 매도인 을이나 매도인의 상속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었어요. 디귿 갑은 취득시 완성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있겠죠? 상속인에게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리얼 A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을이 아닌 정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갑의 자주점의 추정은 깨진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갑이 이게 정소유고 엔드 타인 소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을이 처분 권한이 없다까지 갑이 알고 있어야 악의 무단점유가 되면서 타주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소유자가 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갑의 자주점의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XXOX 그러면 되죠. 29번 갑은 을의 임야를 20년간 점유했다. 갑이 을에게 등기를 요구하자 을은 병에게 팔아먹었다. 1.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을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X. 채무 불이행 책임은 안 돼. 2번 갑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불법 행위 손해배상이나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2번, 3번. 4번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에게 바로 소유권 취득되는 게 아니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랬죠. 5번 갑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적법하게 맞췄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지만 이전 등기한다 그랬습니다. 30번 갑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다. 그런데 병에게 팔아넘겼다. 1. 을은 제3자 병에게 시효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2. 을의 등기 청구는 상실하지는 않는다.
3. 갑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의뢰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았다. 알면서 병에게 양도했다. 갑의 의뢰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를 병이 승계한다. 뭔 개소리입니까? 병이 의뢰 시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적극가담이 아니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병이 갑의 의뢰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를 승계하는 게 아닙니다. 4번 갑이 토지를 되사서 소유권을 회복했다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5번 을이 취득 시효로 등기 청구를 행사한 후에 행사했다면 갑이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상태 팔았으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이 틀렸죠. 자, 31번 이제 조금 등기부 취득시효. 1.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자의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러나 이중으로 된 보존등기 무효, 이를 기초로 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3번 꼭 시완성자 명의로 10년 등기 10년 점유할 필요가 없죠. 전 소유자, 전 등기 명인, 전 점유자 합해서 10년이 되는데 심지어 우리 판례는요.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상속을 받았어요. 얘가 5년 점유했고 7년이라고 그럴까요? 얘가 3년 점유했어요. 이때 을 상속을 통해서 등기 없이 얘는 소유권 취득하죠. 어쨌든 뭐 등기를 했다. 그러면 7년 등기 7년 점유 플러스 3년 등기 3년 점유니까 얘가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겠죠. 문제는 얘가 상속에 터잡아 점유만 넘겨받았고 등기는 아직 얘 이름으로 남아있어요. 갑의 이름으로. 그래서 갑 등기 7년 점유 7년에서 갑 등기 10년 을 7년 합쳐서 10년 점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7년 됐어요. 그러면 7년 등기 7년 점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을이 상속을 받았는데 점유만 넘겨받아서 3년을 점유했어요. 을이. 그럼 을이 10년 점유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등기는 안 했어요. 을이. 상속 등기는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얘가 3년 더 한 거죠. 그럼 갑의 이름으로 10년 등기돼 있고 을의 이름으로는 단 하루도 등기된 적이 없죠. 이때 얘를 245조 2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 245조 2항에 보면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이 돼야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죠. 이때 이 상속인 단 하루도 등기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얘를 여기에 해당되는 자로 볼 수 있을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얘가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판례가 여기까지 인정해요. 등기 승계, 점유 승계까지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나가 상속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단 하루도 등기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을 통해서 바로 소유권도 상속을 받는 걸로 보니까 등기된 걸로 본 거예요. 을의 이름으로 아예. 그래서 요 놈은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한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상속에 의한 등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을이라는 놈이 상속은 됐지만 점유만 넘겨받았을 뿐 등기는 계속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년이 지나버렸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문정이 됐어요. 근데 분명히 얘는 단 하루도 등기한 적이 단 하루도 아니고 단 1초도 등기한 적이 없어요. 그 놈을, 그 을을 204조 2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로 볼 수 있느냐? 우리 판례 볼 수 있다. 승계를 인정하니까. 됐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선의 무과실 점유가 필요한데 점유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5번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니까 취득시효자가 증명해야 한다.
32번에 1번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 타자봐서는 등기부 즉시 안 된다. 2번 선의 무과실이 필요한데 이건 등기가 아니라 점유에 관한 거다. 선의 무과실 등기가 아니라 선의 무과실 점유에 관한 거다. 과실 여부는 소유자가 아니라 시효완성자가 증명. 지적공부상 분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등기부상으로만 분필된 토지 무효 등기죠? 그렇죠? 등기부 취소 인정되지 않는다. 5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거 단 하루도 단 1초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부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245조 2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한다. 33번 1. 등기부 취소가 완성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기부 취소가 완성되면 바로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 상태에서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자, 우리 2번은요. 아까 등기의 추정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매도인이 갑이고 을이 이걸 확인을 했어요. 뭐 한다 그랬죠? 신뢰한다 그랬죠? 예? 등기부상 등기 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걸 얘가 어떻게 알았어요? 등기부 확인했고 신분증 확인했고 비교해 봤고 그러면 을은 철석같이 갑을 소유자라고 믿는다. 선의 무과실 점유. 무과실 점유를 증명한 거예요. 선의 무과실 점유. 2번 등기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 이 사람을 소유자라고 믿고 매수해서 점유한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 과실 없는 점유자. 3번 전 등기 명인의 등기까지 합하여 10년이면 된다. 4번 무과실은 시효취득 주장자가 증명한다. 5번 무효인 중복등기 터잡아서는 등기부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34번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는데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아넘겼다. 1. 갑은 병을 대비해서 보세요. 갑소유 땅에 을이 20년을 점유했다. 이전 등기 청권이 생겼다. 그리고 얘가 점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얘가 소유권 등기를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소유자죠. 당연히 얘는 을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이걸 볼까요?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됐는데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을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갑은 안 되죠. 갑의 상속인은? 상속인도 안 되죠. 갑이나 갑의 상속인이 을에게 인도를 청구하면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에 터잡아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을은 병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병이 인도 청구하면 을은 줘야 되죠. 있다. 인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갑이 요 병의 인도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대위 행사라는 건 제가 뭐라 했어요? 갑이 병에게 권리가 있고 병이 을에게 권리가 있을 때 갑이 그 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게 대위 청구예요. 그러면 갑이 이걸 대위 청구하려면 갑이 병에 대해서 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갑은 돈 다 받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니까 갑은 병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권리가 없으니까 갑은 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읽어볼까요? 1번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띠. 병이 을에게 토지 인도는 청구할 수 있어요. 병이 소유자니까 갑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응? 그거예요. 을은 병에 대해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고요.
3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그랬죠? 2차 취득 시효. 그럴 때는 을은 병에게 이전득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어떠한 사유로 가백으로 토지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다 그랬고요. 5번 만약 병명 이게 무효 등기예요. 이게 무효예요. 그럼 을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갑을 대위하여.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4번. 됐죠? 자, 이제 35번부터는 기타 법률 규정의 소유권 취득. 먼저 무주물 선정. 첫째, 무주의 부동산은 안 돼. 무주의 부동산은 안 돼. 뭐만? 무주의 동산만. 두 번째, 소유이사가 필요. 세 번째, 소유이사 필요합니다. 자주점의 무주물 선점은. 세 번째로 무주물이니까 공고 필요 없다. 공고 필요 없다. 선점한 자가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실물 습득, 잃어버린 물건. 자, 유실물 습득 점유해야 되죠. 소유이사는 필요 없다. 동산에 한한다. 공고하라. 6개월이 지나야 된다.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첫째, 무주물 선점도 동산에만 인정되고 유실물 습득도 동산에만 인정되지만 매장물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다. 두 번째, 발견만 하면 된다. 점유는 필요 없다. 세 번째, 공고하라. 1년 지나야 된다. 네 번째, 타인 토지나 타인 물건에서 매장물을 발견했다. 발견자와 그 토지 물건의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한다. 매장물은 조금 다르죠? 그거. 기억하실 게 이거 전부예요. 뭐 있어 이거? 그렇죠? 네. 첨부, 부합허나 가공. 일단 부합허나 가공 가기 전에 첨부 효과 네 가지 머릿속에 박자. 첫째, 원상복구 금지. 첨부라는 것은 구물건은 사라지면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금지된다 그랬습니다. 강행 규정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새롭게 만들어진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 당사자들이 협의로 정하면 되죠. 안 될 때 민법이 적용됩니다. 임의 규정. 세 번째로, 새롭게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취득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취득 못한 사람은 구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으면서 신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입이 대빨 나오겠죠. 그 사람한테 보상해야죠. 근데 이놈이 굉장히 쿨해요. 나 보상 안 받아도 된대요. 그럼 안 해도 돼요. 임의규정.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 갑소유 A 물건과 을소유 B 물건이 합쳐져서 C 물건이 되었을 때 요 갑소유 A 물건에 제3자 병이 권리가 있더라. 이 병의 권리 어떻게 된다? 원칙 어떻게 돼 이거? 아니 갑소유 A 물건이 있고 을소유 B 물건인데 이게 떡 붙어서 새로운 물건이 C가 딱 만들어졌어요. 갑의 A 물건 소유권 소멸하죠. 에? A 물건은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에? 갑이 갖고 온 소주 한 병과 을이 갖고 온 맥주 한 병을 합쳐서 소맥 한 병을 만들었어. 더 이상 소주는 존재하지 않아요. 소유권 상실해요. 그럼 제3자 권리는? 이것도 소멸하지. 뭘 고민을 해. A라는 물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문제는 억울하잖아요. 제3자가.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하는 방법. 보상하라까지는 우리 알고 있어요. 보상하는 방법. C라는 물건은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했다. C라는 물건에서 갑을이 공유하게 됐다. C라는 물건이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갑에게 보상을 한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냥 찬찬히 다시. 새로 만들어진 C라는 물건 갑이 단독 소유하는 경우 그럼 이때는 을에게 보상을 할 거고요. 그렇죠? 이건 임의 규정이라 그랬어요. 에? 갑을이 공유하는 경우
을이 단독 소유고 갑에게 보상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원래 병에 걸리는 소멸해야 되지만 얘 보호해야 된다. 어떻게 보호하냐? 첫째, 갑이 단독 소유하면 그대로 존속. 갑이 단독 소유하면 갑의 물건에 그대로 존속. 예? 이 담보물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질권 이런 거. 가치 변형물로 보고,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갑의 지분에 그대로 존속. 갑의 지분에 그대로 존속. 세 번째로 요거 가치 변형물이죠. 물상대위. 그것도 안 되면 갑에게 보상 청구. 네 가지 방법.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그런데 뭐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병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장치 이거 강행. 이게 네 가지 첨부 효과. 그 중에 제3자 권리. 예? 네 가지 방법. 줄여주기는커녕 하나를 더 늘려. 그 다음에 첨부 세 가지. 첫째, 부합. 부합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하고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하고.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할 때는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했다. 증축권 분부는 갑소유 건물에 부합한다. 갑소유 임야에 을이 나무를 심었다. 나무는 임야에 부합한다. 그렇죠? 부합되는 물건의 값어치가 훨씬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이 물건이 타인의 정당한 권한이 있고요. 이것도 갖춰야 돼. 독립성. 그럼 부합되지 않고 따로 이것만 부속시킨 자 소유. 따라서 둘 중에 어느 요건이라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부합된다.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독립성이 없거나 그럼 부합된다. 그리고 건물 증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소유 건물에 갑이 증축하든 을이 증축하든 부합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부합된 증축분에도 미친다.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 경매법원이 여기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원칙. 예외. 얘가 건물 임차인이고 갑의 동의받아 증축했고 독립성이 있어. 그러면 증축한 부분은 부합되지 않고 갑과 을이 한 동 건물을 구분 소유. 그렇게 되겠죠? 예외. 반면에 을이 정당하게 증축했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러면 기존 건물에 다시 부합. 두 번째,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 건물, 임목, 명인방법 갖춘 수목 집단, 미분류과실, 농작물 이런 것들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동산끼리 부합했다. 원칙 주된 동산 소유자가 주종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혼화해 섞이는 거.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동산에만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가공. 원칙 재료주의. 단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일 때는 가공자 소유. 두 번째, 가공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할 때는 그 재료의 가액을 가공물 가액 증가에 가산한다. 가공자가 제공한 재료 비용을, 그 재료비를. 그렇죠? 세 번째, 이것도 동산에만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수소는 가공이 아니다. 왜? 대규모 수선을 하면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요? 에? 새로운 물건처럼 보일 뿐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공은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규모 수선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가공 아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가
별도의 법률 규정한 소유권 취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물 반환 청권, 소유권에 터잡으면 물권적 청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소유가 딱, 그러면 소유권이 끝나요. 여기까지만 먼저 살며시. 네. 35번 1. 갑이 을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작물 각과 을이 반반씩 공유 맞지요? 절반씩이에요. 2. 부합하는 동산. 동산은 무조건 부동산에 부합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맞지요? 문화재는 선점도, 습득도, 발견도 인정 안 되고 국유로 갑니다. 문화재는. 4번 무주의 토지, 부동산이죠. 선점 대상 아니다. 5번 타인의 반지를 훔친 놈이 5년, 10년 해야죠. 훔친 놈이니까 악의잖아요. 5년은 선이 무과실까지 돼야 5년이죠. 36번 1번 주유소 지하에 매장된 유류 저장 탱크 토지의 부합. 그냥 탱크 묻지 않죠? 유류 저장 탱크는 파가지고 콘크리트 옹벽을 세우고 그 안에 유류 저장 탱크를 넣은 다음에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완전히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부합이 돼버립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이사 갈 때 떼가지요? 부합 아니죠? 이거는 부합된 거, 이거는. 이 매립형 이 유에어컨은. 근데 벽걸이 에어컨은, 스탠드형 에어컨은 부합이 아예? 아니에요. 이건 별도의 독립한 물건이에요. 3번 타인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랬죠. 4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면 그 부합물은 누구 소유? 부동산 소유자 소유. 4번이 틀렸죠? 5번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부합 당시 가액별로 공유한다. 37번에 1번 토지 위에 제3자가 권한 없이 심은 나무는 어디에 부합한다? 토지에 부합한다. 2번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 그런데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안 됐어. 괜찮아요.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2번 X. 3번 갑이 권한 없이 을소유 토지의 농작물 경작. 소유자는 갑, 경작자 소유. 다만 이제 뭐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겠죠. 다만 이때 또 갑이 선이라면 과실을 수취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4번 갑이 임차한 을소유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 누가 경작했어요? 누가 경작했어요? 갑이 경작했죠. 갑이 임차한 을소유 토지에서 경작하니까 갑은 명인 방법 필요 없죠. 그러나 병한테 팔았어요. 병은 명인 방법을 갖춰라. 5번 부동산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부합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38번 1번 보세요.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터잡아 증축. 정당한 권원 있죠. 그런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럼 기존 건물에 부합. 따라서 임차인은 증축 부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얘는? 임대인에게 뭐 할까요? 비용 상환청권, 유익비 상환청권이 있어요. 독립성이 있으면 임차인 소유면서 나중에 부속물 매수로 갈 수 있어요. 독립성이 있으면. 근데 없으면 뭘로 간다? 비용 상환. 근데 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이 귀속시키기로 했어. 그럼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2번 독립성이 있네요. 그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네요. 그렇죠? 권원이 있고 독립성이 있으니까 부합되지 않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겠죠. 2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3번은 저당권 설정 이후 부합된 물건에 저당권 효력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부합물 종물의 효력이 미치는데 그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인지 설정 후인지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그 후에 증축하여 부합된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그렇죠? 다만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라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약정할 수 있어요. 임의 규정입니다. 유효다. 4번 아까 봤던 거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터져봐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죠. 없으면 부합됐죠.
이때는 뭘로 간다? 비용상환청권으로 간다. 비용상환청권으로 간다.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 매수로 갈 수 있겠지만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됐으니까 뭘로 간다? 비용상환청권으로 간다. 5번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 전체 3억 원짜리 부합물 누구 소유? 1억 원 부동산 소유.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옳은 것 2번 여기까지. 39번 물권적 청구권부터 공유 확인은 이제 다음 주에 머리를 조금 식히신 다음에 딱 칼같이 맞춰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아우 지상권도 징그럽게 많아요. 아주. 전세권까지 담보물권 전까지 256페이지까지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는 시간에 좀 가열차게 민법을 한 순환을 딱 끝내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예? 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였습니다.